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내용이죠. 비열과 열 팽창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지금부터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두 가지의 통에다가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물은 파란색으로, 식용유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액체를요, 가열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액체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물은요, 처음에는 30도씨였다가 마지막에 되니까 40도씨까지 증가를 했었고요. 식용유는 30도씨에서 시작해서 53도씨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뭐가 될까요?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식용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질의 비열을 조금 계산을 해보면 비열은 물이 더 높았어요. 즉, 비열이 크면 온도의 변화는 작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이 서로 같은 두 물질이 같은 양의 열량을 받았어도 온도 변화의 그 정도는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물체를 가열을 하면요, 온도는 높아집니다. 이것은 물체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이때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열량의 단위로는 주로 킬로칼로리나 단위,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로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조금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kcal는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에 같은 열량을 공급을 하였어요. 그죠? 그때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더 빨리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열량이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초록색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자, 물
자,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우리가 1kcal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 얘는 그냥 무조건 물이었고요. 얘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의 단위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냐면 단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식이 있거든요.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량은 우리가 Q라고 하고요. 비열은 C, 질량은 M, 온도 변화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라고 암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걸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비열을 구하는 식 있잖아요. 비열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 돼야겠죠. 분의 열량,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은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 온도의 변화가 작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열이 작은 물질은 작은 열량, 즉 적은 열량을 얻어도 온도가 크게 변화하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비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열이 크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클 때는 비열이 작고 작을 때는 비열이 크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러니까 비열이 큰 물질 다른 색깔로 필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비열이 큰 물질은 천천히 데워집니다. 천천히 식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비열이 작은 물질은 빨리 데워지고요. 빨리 식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철 낮의 바닷가에서 모래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보다 높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여름철 낮이라고 볼게요. 자, 모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모래, 여기가 바다예요. 자, 여기가 모래, 여기가 바다. 자, 그러면 모래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보다 높은 까닭이 뭐냐면요. 모래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 온도 변화가 큰 것은요. 모래일까요? 아니면 물일까요? 온도 변화가 큰 것은 모래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물은 온도 변화가 작거든요. 이 말은 얘는 비열이 크고 모래는 비열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비열이 큰 물질은 데워지는데 즉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열이 모래의 비열은 작고 물의 비열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주전자와 뚝배기처럼 소재를 선택할 때 비열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테인리스 주전자는 뚝배기보다는 비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쉽게 데우기도 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쉽게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면을 끓일 때는 이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뚝배기 같은 된장찌개나 아니면 사골국 같이 우리가 따뜻한 걸 오래 느끼고 싶을 때 비열이 큰 물질, 그래서 얘는 천천히 이제 데워지지만 천천히 식기 때문에 비열이 되도록이면 큰 뚝배기를 사용하는 그런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따뜻했으면 좋겠으면 비열이 큰 뚝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은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물은요, 다른 물질보다는 비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금방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이 많은 열량을 받더라도 이제 온도가 적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요, 많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을 식히는 그 냉각수에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많은 열량을 받더라도 온도가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왜? 비열이 크니까. 또한 물은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왜냐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보일러의 배관이나 찜질팩 속에 넣어서 이용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요, 육풍과 해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을 이해하신다면 이 내용은 진짜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원하는 파란색이 여기 있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낮이에요. 지금은 밤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낮에는 뭐가 더 빨리 데워지고 뭐가 더 빨리 데워지나요? 먼저 데워지는 게 바로 육지죠. 육지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공기는요,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다에서 따뜻한 육지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온도가 따뜻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또 다시 반대로 보자면요. 밤에는요, 바다의 온도가 육지의 온도보다 바다는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은 비열이 커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보다, 즉 모래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밤에는 오히려 따뜻함을 유지하고요. 육지는 빨리 식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육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 1kg에 어떤 물질이면 무조건 비열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고요. 물과 콩기름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어떤 것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나요? 그렇지. 콩기름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그 기름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작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 사람의 몸은요,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까닭은 물은 비열이 커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열 팽창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우리가 육풍, 해풍 정리한 거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필기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팽창.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면요, 물과 에탄올을요, 가득 채운 다음에 각각 빨강색과 파랑색의 잉크, 뭐 보라색과 주황색 이렇게 여러 가지 잉크는 색깔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잉크를 섞어주는 겁니다. 잉크를 섞은 다음에 유리관을 꽂고요, 고무마개로 각각 막은 다음에 수조를 나란히 놓습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물을 수조에 부어요. 그러면 물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자, 열을 가하면 어쨌든 그 결과로서는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열을 가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다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거리나 부피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유리관의 액체의 높이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물과 에탄올 중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더 크게 변한 것은 에탄올이었거든요. 왜냐면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했지만 높이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물질마다 팽창하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에탄올을 가열을 하게 되면요,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죠.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물과 에탄올을 가열을 할 겁니다. 자, 가열을 하게 되면요, 액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렇지. 그 온도를 높이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므로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팽창의 정의를 써보자면 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열팽창은 액체뿐만 아니라 고체나 기체에서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순서를 좀 써보자면 고체보다는 액체에서 더 잘 일어나고요.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이 열팽창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 공간이 좀 많아서 그래요. 공간이 좀 많아서 그럽니다. 한편 같은 열량을 가하더라도 우리 결과로서 보면요, 에탄올의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났었죠. 왜냐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고체와 액체는요, 물질에 따라서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정도가 달라요. 하지만 기체는 물질에 따라서도 열팽창 종류가 같습니다.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물체가 열팽창하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입자의 활발성,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온도가 낮을 때는, 자, 온도가 낮을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오케이. 근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얘는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팽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열팽창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가열을 해줬다는 거고요. 가열을 해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 열팽창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수온이 높아지면요,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서 해수면이 조금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열팽창하면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물체,
고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표를 꼭 쳐주시기 바랄게요. 바이메탈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고체나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다림이나 토스터 등에 사용하는 바이메탈은요, 열팽창의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요. A라는 고체가 있고요. B라는 고체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열팽창의 정도는 무조건 달라야 해요. 다르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한쪽으로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부러지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 주는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휘어져요. 그죠? 근데 휘어질 때 온도가 높을 때는 열팽창의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열팽창의 정도가 높은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열팽창이 크다. 글씨가 왜 이러죠? 그러면 수축을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축을 더 크게 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철도, 레일이나 송유관, 건축물 등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이 열팽창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열팽창이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의 정도가 좀 작은 쪽으로 휘어지게 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열팽창의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져요. 근데 이때 여름에는 이게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왜냐면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열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부피나 그런 게 팽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줄어들어요. 여름엔 늘어나고 겨울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의 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로의 틈. 기차 선로의 중간중간에 약간의 틈을 두게 되면요.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져서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요. 그 철 안에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 철 사이 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철이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로가 원래 딱 맞닿아 있었으면 여름이 됐을 때 휘어지게 돼요. 하지만 약간의 틈을 두게 되면요. 이게 휘어져도 딱 그 틀 안에 알맞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선로의 틈 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자, 건축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서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정도는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이게 치아 충전재와 같은 원리거든요. 치아 충전재도 같이 보시면요. 만약에 두 물질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게 된다면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아 충전재 바로 보시면요. 입안의 온도는 먹는 음식의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러면 치아의 온도까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치아 충전재의 열팽창 정도가 치아의 열팽창 정도와 다르게 된다면 충전재가 치아에서 빠져나가거나 충전재에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빨이 부셔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재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리 이음매는요, 선로의 틈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리의 중간에 다리 이음매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여름철 온도가 높아졌을 때 다리의 길이가 팽창하였을 때 다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스관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길어져서 이 가스관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관을 설치할 때에는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점검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부피나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서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것도 보도록 할게요. 유리병의 금속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뚜껑 부분을 뜨거운 물에 잘 이제 넣었다가 빼면은 뚜껑을 쉽게 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금속 부분 있죠? 금속 부분을 열팽창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 안에 있는 입자들의 그 금속에만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금속 속의 입자들의 이제 그 활발함이 커지게 되겠죠? 활발함이 커지게 된다면 그렇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원래 꽉 조여있던 게 좀 느슨해져서 똑 하면은 잘 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열팽창 정도가 유리보다 크기 때문에 틈이 생겨서 잘 열립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열과 열팽창이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국어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도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총정리 영상은 마지막에 모든 과목 한 번에 쫙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마지막 함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하느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나 질문 있으시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가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